저는 연예계 최고의 여성 스타입니다. 탕신 반지영이 방금 발표한 영화 출연을 위해 생방송된 리얼리티 쇼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그녀는 우리 모두 알고 있고 다시 한번 듣고 의지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탕신 반지원기 새로운 영화에 출연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이 용어는 임시학생과 같습니다. 당신은 무엇입니까? 저는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두 2, 0입니다. 네, 물리 2, 2입니다. 화학 46, 2, 0입니다. 하지만 전 지역위원장은 저에게 저는 스스로를 존경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중에 유명 선생님이 인터뷰를 통해 첫사랑에 대해 물었을 때 선생님은 아무런 감정 없이 저는 그렇게 멍청한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를 가르치는 것은 저를 심장마비로 몰아넣을 정도로 화가 나게 합니다. 또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훌륭했습니다. 선생님은 즉시 폭발하며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이제 1대1로 교사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저에게 전화하세요. 저는 이 지혜에 정말 반했습니다. 올려다 보니 전교 1등이었고 올려다 보니 전교 1등이었다. 내가 여기 온 이후로 연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건 다들 알다시피 소문을 부인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무섭다. 하지만 내 연애 이야기를 털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 여자애도 청중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을 했는데 동의하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그때는 우리 가족이 슬퍼하지 않았고 항상 곁에서 집까지 배달해주는 가정교사가 있었으니 내가 바보가 아니었어. 그 애가 다시 물었다.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 뒤로 나는 정말 바보처럼 보였다. 그는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고 내 점수는 그저 평균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나를 속여 합격시키려 했다. 젠장, 영원히 불타느니 차라리 지옥에 가는 게 낫겠어. 아주 이득이 되는데 옆에 서 있던 젊은 장교가 의아해했다. 그럼 왜 널 좋아했을까? 나는 그저 계속 대답했다. 나도 알고 싶다는 뜻이었다. 판괴는 그렇게 높은 IQ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왜 당시 저처럼 자연과학에 깊이 빠져있던 사람에게 고백했을까요?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 12살 때 2학기에 공부를 시작한 이후로 그에게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공부하라고 가르치는 고집센 늙은이라고 들었는데 그가 쉽게 가르쳐 주기를 바라는 게 바로 제가 물리학을 공부하는데 골치 아픈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와 저는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8년 만에 판괸을 다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언급했던 드라마 탕신반지영은 1학기 시작 전에 카메라 2대에 키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촬영지는 수도대학교였습니다. 촬영하는 동안 보름 동안 판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마치 남자 주인공과 클로즈업 장면에서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남자 주인공 정유한과 손을 잡고 식당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길목에 감독님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독님은 서류 뭉치를 들고 한 손으로 바지를 차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정유한의 손을 놓았습니다. 감독님이 멈춰섰고 또 다시 감독님의 시선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이 그 시선에 갇힌 듯했고 머릿속도 그 시선으로 가득 찼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전유한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저는 감독님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몇 초간 눈을 마주친 후 감독님은 돌아서서 가셨고 제게는 그림자만 남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감독님을 보지 않고 감독님께 사과드리려고 돌아서서 지친 듯 촬영을 계속했습니다. 전희아는 제가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쉬고 있는 곳으로 와서 물 한 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난 프로그램에서 당신이 들려준 이야기들은 제작진이 새 영화의 주제를 정하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사실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미네랄 워터를 마실 때 손가락이 오그라들었어요. 너무 오래 사귀었거든요. 아시다시피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날 오후 기자와 말다툼을 할 때 공부하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부해야 해 라고 말했어요. 네가 와서 내 말을 듣고 나를 끌고 가서 공부하게 했어. 나만큼 피곤하지는 않지만 정말 피곤해.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정말 그와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가 제 공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뻐요. 전에는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피곤한 게 아니라 기자에게 짐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기자의 어머니가 제게 와서 상처를 주는 말을 했던 걸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기자는 아직 어리고 이야기꾼도 아니잖아요. 기자가 참을 수 없다면 어머니로서 제가 나서야 해요. 어머니는 제 아들에게 하지 않은 한마디만 하셨어요. 그녀는 내 성적 가정 형편, 존엄성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아주 낮은 수준까지 낮췄습니다. 그녀는 내게 현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나는 기자의 말을 분명히 이해해야 했습니다. 같이 대학에 가자. 그건 꿈일 뿐이야. 나 같은 사람은 할 수 없어. 내가 그를 정말 좋아한다면 슬퍼해야지. 그의 어머니의 바람대로 나는 그를 정말로 떠났습니다. 대학 입시 후 나는 다시는 기자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방금 그 남자는 당신이 언급한 지역에서 최고입니다. 찬후엔이 물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볍게 미소 지으며 아름다운 말로 대답했습니다. 찬후엔은 멍하니 대답했습니다. 딱 맞았고 여전히 그를 좋아합니다. 나는 대답하려고 했지만 눈이 꽤 튀어나왔지만 나는 그를 좋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곳에 갔고 다시는 기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수도를 배우기 위해 교실 장면을 촬영하기에 편리했습니다. 다만 찬우엔과 제가 지방 캐릭터 몇 명을 연기한 첫 수업은 기자가 설명해준 물리 수업이었습니다. 찬우엔과 저는 대본의 대사를 읽기 시작했고 친밀한 행동들은 완벽하게 연기되었습니다. 외부인의 눈에는 우리가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커플 같았습니다. 감독님의 눈은 얼음층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는 라오미안. 이 질문에 대답해 라고 말했습니다. 라오미안은 제가 연기하는 주요 선녀인데 제가 외웠던 대본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바람은 러브스토리 감독님이 제가 모르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고 했지만 저를 불러 체면을 상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감독님은 멈추지 않았고 저는 연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감히 감독님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바보처럼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감독님의 얼굴은 차분했고 목소리는 차갑고 차가웠기 때문에 곧바로 강의실에 집중하며 수업에 소홀했습니다. 내 얼굴은 굳어졌고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업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나와 찬응구에는 수업 시간 내내 푹 찼다. 수업 종료 알림이 울리자 나는 의자에 앉았다. 찬응구에는 이 선생님이 입을 다물고 있어서 웃었다. 왜 멈추고 나를 불러 질문에 답하지 않았을까? 나는 노려보고 짜증이 나서 말했다. 네가 물어봐. 난 그의 뱃속의 원숭이가 아니야. 찬응구엔. 난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야. 너와 내 선생님은 친하지 않아. 네가 스스로에게 물어봐. 나는 입술을 삐죽 내밀고 목소리를 굳혔다. 나도 가지 않았어. 안 가면 돌아올 거야. 이제 안 갔어. 강의실에 휴식 시간이 없잖아. 나는 그를 겁주어 사무실에 물어보게 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낮은 목소리가 명령했다. 들어오세요. 나는 들어갔다. 그를 마주보지 마. 키스해야 해. 선생님? 식사나 하자. 추위를 견디고 있던 강의실에서 그는 잠시 멈춰섰다가 멈추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나랑 다이민틴투는 같이 밥 먹을 만큼 친하지 않잖아. 그렇지. 나는 웃지 않고 목소리를 바꿨다. 팡원은 나를 보는 것을 멈추고 진지하게 말했다. 친구랑 밥 먹을 생각 없어. 그럼 왜 날 영화 속 인물이라고 부르는 거야? 나한테 관심 없다고. 지금 네가 어떤지 알아. 엄마는 부정했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팡원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너와 네 본성이 내 학생들을 괴롭히는 걸 원치 않아. 너무 욕심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 학생이 아니라면 함부로 내 사무실에 들어오지 마. 팡원의 말은 내 앞에서 여자의 가격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네가 이용할 만큼 예쁘냐. 마치 농담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마치 고등학교 시절의 과거에 갇힌 나 혼자, 벗어날 수 없는 나 혼자인 것 같았다. 이야기 속의 다른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과거의 기억을 모두 잊어버린 듯 했다. 나는 얼굴에서 미소를 지우고 그를 바라보았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다음에 그가 학생도 아닌 전 여자친구인 나에게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라고 하면 나는 즉시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일 것이다. 나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기자의 얼굴이 병들어 있는 것도 모른 채 기자의 바람대로 나는 더 이상 그를 찾지 않았다. 교실 장면은 오래전에 끝났고 남은 대본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주인공의 삶이었다.
나는 종종 생각했다. 두 사람 사이에 우연히 마주치게 된 인연이 없다면 정말 다시는 만나지 않을까.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수도로 유학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나는 기자를 다시 보지 못했다. 그날 기자가 한 말은 이미 오래전에 잊고 있었다. 돌이켜보면 화낼 일은 없었다. 원래는 제가 먼저 그를 실망시켰죠. 그가 제게 좋은 표정을 지어 보이지 않는 건 당연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랬다면, 가장 빛나는 별의 연애 시절 친구가 이별을 제안했다면 저는 분명 영화 속 여주인공들처럼 펜을 휘두르며 그를 괴롭히려 했을 겁니다. 특히 저는 평생 연애 경험이 전혀 없어서 어떤 파운데이션을 써야 할지 고민하던 참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친한 친구가 제게 링크를 줬습니다. 이 사람 기자 맞아. 그 멍청한 대사가 문장이야. 라고 물었죠. 링크를 클릭해 봤는데 기자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새 촬영팀 공식 홈페이지에는 촬영 현장, 비하인드 영상이 몇 개 있었습니다. 수도를 취재하는 건 이미 유명했는데 이제는 더 핫해졌습니다. 어떤 기자들은 방해하는데 급급했지만 학창 시절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취재할 수 있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자는 운이 좋은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잘생긴 남자, 사랑에 빠져본 적 있나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래서 당신과 첫사랑은 어떻게 알게 됐는지 묻고 싶어요. 무표정한 기자는 고등학교 때 물리 숙제를 가르쳤다. 그 후에도 잔소리를 하는 기자는 계속해서 저는 그렇게 멍청한 여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제가 가르쳐 줄 때 너무 화가 나서 가슴이 아팠어요. 다시 사랑에 빠진 줄 알았어요. 라고 말했다. 인터뷰 영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기꺼이 넘겨주는 일이 연달아 일어났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조금 아플 뿐. 이게 나중에 좋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리를 가르치는 거. 그 말을 듣고 바로 이 문장이 익숙하게 느껴졌다. 투두가 물리에서 20점 받았다고 하지 않았나. 새로운 유형의 랩티오인가. 인터뷰 영상의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몇몇 팬들은 나를 심사실로 데려온 것만으로도 사랑 이야기가 흥미로워하는 것 같다. 내가 확실히 확인하기도 전에 그들은 황급히 나와 그를 랩으로 엮었다. 손가락처럼 가벼워서 매니저가 바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검토실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 무슨 일이 생기면 제때 처리할 수 있도록 말해줘. 구두로 서명했는데 아무 관계가 없어. 왕이 마음을 바꿨을 뿐이야. 그녀는 불을 확신했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그의 사무실로 달려갔어. 난 고집이 세고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려는 친구일 뿐이야. 왕은 여우처럼 내성적이니 어떻게 강의를 계속하면서 불을 피울 수 있겠어. 왕은 이렇게 말했어. 나중에 기자와 약속을 잡으면 궤 1개만 넘겨. 궤 1개면 비싸다고 생각해. 궤 1개. 난 도지사일 뿐만 아니라 도지사이기도 해. 조금이나마 왕은 나에게 듣고 이익을 생각해 보라고 했어. 내 사랑 때문에. 나는 2개야. 그 후 왕은 바람으로 돌아갔어. 알았어. 앞으로는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 그가 이류 소문을 촬영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하지만 그는 내가 이 일을 제기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 그가 직위를 잃었다는 것은 슬픈 일이며 정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환전소에 가서 고등학교 시절의 기사를 훑어보았습니다. 마침내 그해 20점짜리 물리시험에 대한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퐁온에게 한 달 동안 과외를 받은 후의 흥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며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 가문의 학생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퐁온은 이것이 그의 인생의 흔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저장하지 않으면 화가 날 것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시험지에 적힌 그 숫자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업계의 많은 친구들이 왜 후보자들에 대한 그런 소문에 귀를 기울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기다렸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이유일 뿐이었습니다. 주된 이유는 그 사람들이 퐁온만큼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해 뜨거운 공기는 조철의 남주인공 같았고 그저 서 있기만 해도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될 정도였다. 그런 완벽한 사람, 잊을 수 있는 사람. 나는 눈을 감고 눈이 멀었다. 여보, 학계에서는 그와 같을 수 없고 교육계에서는 그를 재능 있게 만들 수 있다. 팬의 양을 알고 폭발했다. 유명인이 아첨받을 계획을 개시하게 하세요. 그는 킨루 대학교의 잘생긴 남자일 것이다. 첫 번째 사람이 돌아와서 물리학을 쉽게 말했다.
플루트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멍청한 여자 스택에 전화해. 그를 높이 부르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그의 눈에 정말 눈이 멀었다. 내 눈에 내 게시물이 바이러스처럼 퍼졌고 네티즌들은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했다. 나는 아직 답장도 하지 않았고 그냥 전화해서 입을 열고 아니라고 말했다. 킨드 대학교까지 와서 아첨했구나. 좋은 사람이라고 했잖아.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그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상대방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 후 예스만 정말이에요. 라고 물었다. 예스는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그녀는 내 매니저였지만 나는 항상 그녀를 친한 친구로 여겼다. 내 커리어가 한창일 때 예스는 디남과 짝을 지어 척하자고 여러 번 제안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다투었다. 다툴수록 그녀는 너무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다. 연예계에 들어왔으니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해. 알겠지? 그녀의 압박 속에서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지난 1년 동안 그녀는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나는 항상 그녀에게 내가 정말 재밌다고 말해주면 데려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고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한 어떤 상업적인 홍보도 하지 않았다. 사실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너무 빨리 지나가서 방송이 내 마음을 더 이상 설레게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너무 빨리 지나가서 그를 잊은 것 같았다. 하지만 킨도 대학교에서의 그 만남, 심장이 쿵쾅거리고 추위가 몰려오자 저는 여전히 그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결정했어요. 자, 그와 시를 교환하고 싶어요. 저는 여동생에게 방송을 위해 시를 교환할 시간을 내기 위해 불필요한 일정을 취소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수년간 시각장애인인 척해왔기에 제 명성은 청중 앞에 많은 것을 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방송에 나올 시간이 많습니다. 그와 시를 교환하기 위해 학생인 척하고 가면을 쓰고 방송사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제가 교실 구석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제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 앉은 소녀는 반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고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무례했어요. 그는 제가 감기에 걸렸고 우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퍼졌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소녀는 생각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생각에 잠긴 채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으니 물리학을 아주 잘할 것입니다. 제가 돌아섰을 때 그녀는 침묵했고 대화를 끝냈습니다. 부의당의 물리 수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퐁 온훈 평소처럼 단상에 서서 질문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부여의 방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전히 사실입니다. 퐁 온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맞습니다. 선생님과 그녀는 함께입니까? 선생님은 정말 좋은 선생님이시니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소리가 계속 높아졌습니다. 퐁호는 거의 웃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웃지 않았습니다. 듣고 싶으시다면 제가 조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녀를 처음 만난 것은 11학년 때였습니다. 그녀는 숙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선생님에게 교무실로 불려갔습니다. 11학년 때 퐁호는 1학년 학급 관리자였고 숙제를 교무실로 가져오는 일을 맡았습니다. 저는 2학년 때 선생님에게 지리교실로 불려갔습니다. 우리는 서로 잘 맞았고 그와 저는 같은 물리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세 번째로 이 문제에 어떤 공식을 써야 할지 물었을 때 저는 침묵을 지키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시 선생님이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선생님은 회의 중이셨고 어느 교실에 쉬운 내용을 끊임없이 발표하고 계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선생님을 화나게 한 후 선생님은 어느 교실을 향해 생물 얘기 또 해야 하나요? 라고 말씀하시려고 했습니다. 저는 물리와 화학에 대해 전혀 몰랐기에 고개를 숙이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진심이 아니에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는 단조로웠고 감정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심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저를 재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50분 자습 시간 동안 강의실은 바싹 말라 있었고 선생님의 입술은 축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생님은 저에게 큰 문제를 하나 내주셨습니다. 선생님이 돌아오시자 선생님은 망설임 없이 바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가 내게 화가 났을 거라고 짐작했다. 나머지는 운명의 문제였다. 나중에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을 보려고 했다. 그러자 내 눈은 그녀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은 집중하기만 하면 끝난다고 강의실에서 말하려 했다. 그 후 그녀와 나는 점점 가까워졌고 소통 방식도 바뀌었다. 다만 그녀의 사랑이 너무 약해져서 나를 끌어당겼을 뿐이었다. 한 번은 선생님이 화제를 바꿔 내게 말을 걸며 아직도 그 소녀와 같은지 물었다. 나는 기억난다고. 어쩌면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그 소녀는 내가 선생님보다 더 나은 선생님이라고 말했다. 그녀와 나는 같은 학교에 함께 가기로 약속했는데 내가 수없이 했던 고백처럼 말이다. 그녀는 동의했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갔다. 옆에서 긴 황금빛 소리가 울려 퍼졌다. 또 다른 확인. 조 교수가 아직도 그 소녀를 좋아한다는 것이다. 나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 조 교수가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웃었지만 두 사람이 각자의 길을 간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목소리에 묻어난 외로움을 감출 수 없었다. 나는 그 소녀에게도 분명 고민이 있을 거라고 믿었다. 조 교수가 분명 그녀를 이해해 줄 거라고. 안 그래.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동의하는 듯한 목소리를 냈다. 수업이 끝나자 조 교수는 곧장 사무실로 향했다. 나는 익숙한 걸음걸이로 그의 뒤를 바짝 따라갔다. 그는 텅 빈 5층 복도에 멈춰 섰다. 언제까지 따라오실 건가요? 보은곤이 물었다. 나는 그의 커다란 월급쟁이 그림자와 두 손으로 기타를 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꾹 다물고 말했다. 네가 포기할 때까지는 차라리 내게 주겠다. 포은곤은 다시 그에게 익숙해졌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하면서도 느긋했다. 나는 고개를 기울이며 차라리 내게 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을 억누르려 애쓰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나를 좋아하고 있었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내려올 수 있었다. 지난번처럼 다시는 할 수 없었다. 그가 숨기려던 살갗을 벗겨내는 건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었다. 그에게 했던 말들은 나에게는 고통스러웠지만 그에게는 똑같아야 하지 않을까. 마스크를 벗고 눈은 촉촉이 젖어 있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미안해. 버앵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듯 그는 달려와 내 손을 잡았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이런 사과는 필요 없어. 디어디어의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알잖아. 서로를 바라보는 슬픈 눈빛. 긴 말은 필요 없었다. 둘 다 서로의 마음속 욕망을 이해했다. 포응곤을 꽉 쥔 그의 손에 순종했다. 그의 얼굴은 행복했지만 마음은 그를 학대했다. 그의 목소리는 달콤했다. 포응곤. 좋아해. 항상 좋아해. 그의 손이 천천히 내 손에 얹혀졌다. 그는 내 허리를 잡았다. 그의 따뜻한 숨결이 내 주변을 스쳤다. 갑자기 차가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다. 너 아니면 뭐야? 순간 당황해서 포은곤이라고 부드럽게 불렀는데 제 부름을 듣자마자 그는 제 손을 놓고 사무실로 이끌었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형과 저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형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저를 바라보며 투디으, 왜? 라고 물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 그 해 제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했을까요? 왜 당신에게 약속을 하고 싶었을까요? 왜 이제 와서 당신을 찾으러 왔을까요? 너무 바빠서 그날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입술이 몇 개 벌어졌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통령이 저를 끌어당겨 키스했습니다. 한참 후에 그는 제 입술을 놓고 제 손에 속삭였습니다. 튜듀, 정말 좋아해. 부통령과 방금 친해졌나요? 밖에서 한 소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문을 두드리며 부통령님, 남편 있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부통령이 물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안 됐어요. 같이 식사하자고 초대하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선생님보다 약간 수줍어했고 나는 정중하게 부회장의 셔츠를 잡아당기며 원숭이 모양을 이용해 거절했다. 부회장이 나와 함께 식사하기를 거부하기 전의 모습은 여전히 머리덤이었다. 그 후에 어떻게 나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러 갈 수 있었을까? 부교수가 신호를 받았고 집은 담담하게 말했다. 고개 숙일 필요 없어. 그럼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그녀가 물었다. 선생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단지 선생님과 연구 주제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싶을 뿐입니다. 부교수의 어조는 농담 같았지만 다리 끝에는 차가운 돈이 걸려 있었다. 선생님은 조금 상기시켜 드리죠.
물리학과에서 소통과 사진 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녀는 웃었다. 부교수는 정말 유머러스하지만 문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약간 무례한 것 같았다.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된 것은 내게 비하면 전보다 못하지 않다. 부교수가 차갑게 말했다. 그럼 그냥 무례하다고 생각해줘. 나는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며 웃었다. 부교수님? 너무 차갑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은 몹시 화가 난 어조였다. 그러자 그녀는 담담하게 중얼거리며 일부러 크게 한 걸음 내딛고 나갔다. 서로를 쳐다봤어요. 손님이 말하자.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보였다. 포은고는 똑바로 서서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사무실로 향했다. 나는 그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불편했다. 나는 손님이었기에 그를 떨쳐낼 수 없었다. 포은고는 몇 글자를 보더니 네, 저를 도와주세요. 어서 앉아 계세요. 나중에 외식시켜 드릴게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포은곤의 잘생긴 얼굴을 바라보기에 가장 편안한 구석을 찾았다. 갑자기 문틈으로 학생 몇 명이 들어왔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나도 그래. 포은곤은 눈을 움직여 몇 글자를 훑어보더니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곧 서로를 바라보았다. 1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나를 바라보았다. 가문. 선생님, 우리에게 일이 있니? 아니면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니? 포은고는 차갑게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니? 한 학생이 나쁜 놈이 도발하지 않았다고. 그 늙은 모델이 재빨리 그를 달랬다. 알고 보니 포은곤과 학생들의 관계는 꽤 좋았고 누구도 감히 그를 그렇게 도발하지 못했다. 늙은 모델이라는 두 단어는 내 마음속에 꽃을 피울 정도로 나를 행복하게 했다. 웃음을 자아내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는 그렇게 옹졸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수업을 받으러 오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는 깔끔하게 산책을 나갔다. 내가 끝났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항상 천천히 걷는다. 정문 계단에 다다르자마자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다. 그녀는 다시 물었다. 늙은 부교사님은 뭐 하는 분이세요? 나는 귀를 기울였다. 이 목소리는 방금 기자를 식사에 초대했던 선생님의 목소리와 똑같았다. 표적이 맞자 그의 눈빛은 더욱 사나워졌다. 나는 그녀에게 예의를 차릴 이유가 없다. 나는 가짜로 여기 왔다. 물론 나는 늙은 교감 선생님의 어린 여자친구다. 그녀는 화가 나고 뻔뻔했다. 왜 그가 여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걸까? 다시 한번 약속한다. 나는 늙은 교감 선생님의 약혼녀다. 네, 자리를 잘 알고 그에게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장의 이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 말은 조금 더 어울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기자가 나타나자 나는 그녀의 입에서 단 한마디라도 바꾸겠다는 소식을 처음부터 끊었다. 내 얼굴은 변하지 않았다. 네가 한 말을 기억해. 이 말을 늙은 교감 선생님께 전해야 한다. 내게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둘째, 삼촌이 기자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으로 좌절하여 저에게 자랑하려고 했지만 그는 고집이 셌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순진한 겁니다. 저는 이미 그녀의 변장을 폭로했습니다. 왜 그녀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는데 입은 여전히 이치에 맞는 듯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른 손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17살 때 비슷한 말을 들었지만 이제 26살입니다. 가치가 없다라는 두 단어 때문에 서방을 놓아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 운이 항상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포기하면 저와 폰고는 세 번째 만남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침묵하는 것을 보고 두윤근 그녀의 말이 효과가 있었고 그를 위해 계속 이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놓아줘야 합니다. 나는 가볍게 웃었다. 사실 똑같은 이유였으니까 그를 구하면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부교수님, 댁에 들어가도 되느냐는 제 일이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발. 나는 고개를 저었다. 28살인데 아직도 길은 사랑스럽지 않니? 그는 나를 인질로 데려가 수도를 탐방하게 하고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시켜주었다. 젓가락질을 다 마치려던 참에 그는 사번 인질의 청개달기 정말 맛있었지. 네가 이 요리를 좋아했던 걸 기억해. 하지만 이제 수업이 남았으니 이번 주말에 외식하러 가자 라고 말했다. 부교수님께 내가 닭고기를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았던 게 생각났다. 갑자기 촬영장에서 이 요리를 먹어본 적이 없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닭고기 한 조각을 먹고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부교수님이 내 촬영을 보러 오셨대. 내가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겸손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봤어. 나는 어떤 촬영이었어? 친구. 라고 물었다. 나는 고백하지 않고 이미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했다. 언젠가 설명은 그만하고. 디오의 선생님? 좀 참아주시겠어요? 나는 그에게 미소를 지었다. 부교수님, 살면서 잘생긴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실 거예요. 저를 꽉 안아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뽀뽀해줄 거예요. 꽉 안아줬으니 이번 생에선 절대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냥 대답했다. 선생님도 사랑에 빠진 후로 저도 선생님을 극도로 싫어하게 됐어요. 나는 거의 매일 기자 사무실로 달려가 마지막 수업을 먹습니다. 그가 나를 볼 때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조심하세요. 바쁘지 않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나는 그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음식을 쫓느라 다음 달 일을 거의 다 취소했습니다. 여전히 눈물이 맺힌 채 입술을 오므렸습니다. 그는 그것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그는 다시 강의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나는 물론 사무실에 앉아 게임도 하고 마지막 수업을 먹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갈 것입니다. 오늘은 불청객 기자 어머니가 들어왔을 때 저는 막 게임을 끝낸 후였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제 위치를 아는 듯 전혀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어른들께 예의를 갖춰 인사드리려고 일어서셨습니다. 무슨 인사냐고요? 어머니는 저를 흘끗 보시더니 어머니와 저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다 괜찮을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집에 가세요. 어머니 역할을 남에게 맡기는 건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래도 어른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제 자리를 아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3년이나 아무도 없이 지냈는데도 여전히 뻔뻔하시네요. 제가 한 말은 농담도 아니고 너무 뻔뻔하잖아요. 저도 아들도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10마디도 차이하지 못하고 기자가 문을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그의 얼굴은 차가워졌고 목소리는 쉰 채였습니다. 엄마가 뭔가 찾으셨어요. 아들의 집 어머니는 그 말을 꺼내지 않고 그저 어른들께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라고 생각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그의 이익을 위해 했을 뿐이야. 이 여자는 나에게 어울리지 않았어. 말투는 그녀에게 무관심했고 얼굴은 증오로 가득했고 목소리는 차가웠어. 어머니,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비서에 대해 얼마나 많은 의견을 가지고 있든 그녀는 여전히 제가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를 좋아해달라고 부탁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존경해주세요. 어머니는 너무 화가 나서 저를 손가락질했어. 이 여자가 저에게 어떤 약을 줘서 제가 당신에게 계속 반항하게 한 거야. 무슨 말이에요? 저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어머니의 눈빛? 저를 화나게 하는 어조.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 해에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규칙을 정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제가 어머니에게 변덕을 부렸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까요? 고개를 저었어. 어떻게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겠어요. 당신은 늙었고 저와 그 노인은 아무리 강해도 어른들의 섭리를 이길 수 없어요. 게다가 그 당시 저는 아주 독립적이고 강한 사람이었어요. 제 당시 가장 좋은 생각은 여전히 놓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결의를 보고 더 이상 말하는 것은 낭비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나이를 올리고 떠났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노인은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당신을 찾고 계셨는데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어머니께서 이 일을 숨기도록 돕고 계시는군요. 거의 2시간 동안 함께 있었는데 우리가 함께 있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은 바람과 구름처럼 우리 두 사람의 모자 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 같군요. 노인은 한숨을 쉬며 할아버지와 가슴을 눌렀습니다. 바보야. 대부분의 작업을 거절했지만 포기할 수 없는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작업했던 감독이 새 영화의 5분짜리 게스트 출연을 제안했습니다. 스튜디오를 떠난 지 겨우 3일 만에 그가 학술적 부정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곳 스튜디오도 한동안 인터넷에서 유명했습니다. 이제 스튜디오가 스튜디오를 속인 이후로 검색 결과 맨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압력으로 수도는 그의 교직을 정지해야 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온갖 욕설들을 보니 마치 누군가 쥐어짜는 것처럼 가슴이 아팠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보던 수도 인터뷰 영상들까지 이제 네티즌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작은 구멍에서 튀어나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학계의 용감한 인물이었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승려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기꾼으로 판명났습니다. 이 스승에게 얼마나 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짓밟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튜디오가 그런 댓글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에게 전화해서 이야기를 들어주었지만 그의 말이 먼저 저를 불쾌하게 했습니다. 그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기간 동안 서로 만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방송국에서 그에게 그렇게 맹렬한 펀치를 날렸는데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곧바로 그가 생각났습니다. 촬영을 끝내려면 이틀이 더 남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침착함을 유지하고 최대한 일찍 끝내고 최대한 빨리 그를 만나러 가는 것뿐이었다. 다행히 촬영 분량이 많지 않아서 일찍 끝낼 수 있었다. 수도에 도착했을 때는 8시쯤이었다. 정장에 마스크. 마스크까지 낀 차에 조용히 도성 경찰서로 향했다. 그의 아파트 앞에서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전화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여기 오지 마.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다. 그 때문에, 경찰서 때문에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바로 여기서 마스크와 모자를 벗어 감시 카메라에 찍힐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한 다음 다시 경찰서로 돌아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거의 즉시 그가 문을 열고 나를 안으로 끌어들였다. 아이를 안고 있는 그의 환한 얼굴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방웬, 날 깨워줘! 온 세상이 당신에게 등을 돌린다 해도 나는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거라고. 판괴는 결국 참을 수 없었다. 더 이상 그는 나를 꽉 껴안으며 말했다. 정말 그런 짓 안 했잖아. 나는 그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미안해. 난 절대 안 빠질 거야. 밤새 잠 못 잤지. 이야, 일어나면 다 잘 될 거야. 팡웬을 재운 후 나는 그에게 줄 물건을 사러 나갈 준비를 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투융을 한 개인 식당 앞에서 만났다. 멀리서 보니 투융은 매우 행복해 보였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투융이 팡겐을 좋아하고 그에게 그런 일이 생겼다면 사랑에 빠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투융을 모르는 척하려고 했지만 투융은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친절하고 부드러웠다. 참을 거라고 말했잖아. 나는 잠시 침묵했다. 아마도 뭔가 생각했는지. 그리고 온라인에서 하는 짓들은 네가 한 거잖아. 투융은 사적인 거고 내가 한 거잖아. 그게 뭐야? 나는 혼란스러웠다. 퐁운이 싫어. 왜 그렇게 대하는 거야? 난 네 애인인데. 넌 날 겨냥한 게 아니라 퐁곤을 겨냥한 거야. 투둥근 날 마치 바보처럼 쳐다봤어. 넌 뭐가 문제야? 여자들은 여자들을 힘들게 하는 거야. 내 잘못이 아니라 퐁곤이 날 싫어해서야. 그냥 그에게 혼을 내주고 싶었을 뿐이야. 처음부터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면 굳이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었을 거야. 날 거절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유를 대지 않으면 내가 고집이 센 거 아니야. 정신이 들었어. 알고 보니 상하오라는 여자는 거절당하는 기분을 참을 수 없는 것 같아. 이 사람 정말 이상한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은 아마 날 어떻게 망칠지 생각하고 있을 거야. 모든 게 다 드러나지 않으면 어쩌려고. 수도 A 대학교에서 일자리를 잃을까봐 두렵지 않아. 내가 물었다. 입꼬리가 살짝 갈라진 목소리로 내가 이 일자리를 샀어. 상황을 바꿔서 그에 대한 내 감정을 지켜야지. 게다가 외국 신문에 실린 내 작품 사진을 클릭할 거야. 게다가 너희들은 날 찾을 수 없을 거야. 내 머리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어. 말이 막혔어. 도대체 이 모든 일을 하는 이유가 뭐지? 푸엔에게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싶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뭘 도울 수 있겠어. 그녀의 입가에 희미하게 미소가 지어졌어.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 목표는 아주 간단해. 신선들을 포기하고 푸엔에게 교훈을 주는 거야. 그녀는 더 이상 나와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지 않는 것 같아. 마소라치에 누워 연문을 열었어. 채 타더라도 말이야. 갑자기 뭔가 생각나서 바로 전화를 들고 수도에 있는 석유 가문들을 확인했어. 짜우딘 가문은 두 번째였지. 그런데 여기서 식사 중에 짜우딘이 내 딸이 강하고 바른 딸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들었어. 하지만 주변에서는 딸의 흔적이 거의 없었지. 짜우딘에 사는 딸이 혹시 투융일까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작은 스타는 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투융은 너무 꾀를 부리지 않았고 이제 수도에서 조사해주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떠도는 욕설이 기자에게 계속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그에게 줄 저녁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전화 통화가 끊이지 않았고 술 한잔 할 만한 곳을 무심코 찾아다녔습니다.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기자는 다음날 오후까지 곤히 잠들었습니다. 잠자는 사진이 있는 나라에서 저는 인터넷에 떠도는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공유에 대한 광기는 점차 가라앉았고 기자의 아름다운 제자들이 댓글을 남겼는데 이 모든 것이 그를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진정한 학습과 관련된 문제였고 기자가 발표한 연구 논문의 양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수도 대학은 절대 방심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그 얼굴을 조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사하려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대중의 시각이 바뀌어 진정된 후 그 소문의 진상을 면밀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금액은 모두 가식일 뿐 전혀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이 상황이 점점 더 소모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리 와요. 기자님, 저를 불러주세요. 전화를 끊고 앞으로 나서서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기자님, 잠시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휴가 같은 거니까요. 정말 괜찮아요. 오늘 아침 그는 화를 낼 것 같았어요. 저는 일부러 그 사람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얼굴이 어두워질 것 같았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면 그가 화를 낼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바람을 타고 그가 격렬하게 떠날 것이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멈출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온갖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할 정도로 키스하려는 사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는 엄하게 말하며 품위를 좀 지켜도 되냐고 물었다. 나는 갑자기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가 말할 수 있도록 나는 기어 올라가 그를 바라보며 어머니라는 두 단어를 유심히 살폈다. 그는 피하지 않고 내 앞에 놓인 단어들을 기다렸다. 그는 공식적인 말을 듣고는 죽은 책과 어울리려고 애쓰며 어머니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엄마,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저는 엄마가 싫어요. 노인의 차분한 움직임의 눈빛에는 압박감이 역력했다. 거의 다 나간 듯 어머니가 그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처음이 아니었다. 처음 노인을 만났을 때부터 그가 얼마나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그렇게 했다. 노인은 심호흡을 했다. 머리카락이 팽팽하게 팽팽했다. 어머니, 세월이 흘러도 아이는 여전히 어머니 곁에 있었다. 어머니는 왜 아이와 시우유가 떨어질 수 없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늘 고집스럽게 말했다. 노인은 어머니, 처음부터 끝까지 시우유에 대해 의견을 가진 사람은 어머니뿐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시우유에게서 한마디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노인의 과격한 움직임에 집에 가야겠어요. 어머니 눈에는 부간의 아들일 뿐이에요. 라고 말했다. 몇 번이나 뉴스를 들었던 토아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화의 끝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나는 내 마음속 무력감의 바람을 이해한다. 살짝 흔들어. 괜찮아. 그냥 식사였잖아. 자기야, 내가 몸을 녹일게. 봉원이 말했다. 나는 마을을 돌아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내 허리를 녹이고 우리가 나눠본 적이 없는 수건을 지웠다. 올해는 함께 싸운 지 2번째 해였다. 나는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리며 주저하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 내 곁에 있지. 더 이상 불행한 일은 생각하지 마. 내가 너를 데리러 가서 집에 갈게. 방을 치우고 편지를 써. 좋아. 밤에 폰곤을 집에 보내야겠다고 결심했어. 내 직감은 나에게 말했다. 그는 그의 어머니와 큰 싸움을 할 것이다. 그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는 차에 앉아 낙담했다. 폰곤이 나갔을 때 그의 뒤에는 투윤기 있었다. 나는 차에서 내렸고 그의 눈이 그녀의 눈과 마주쳤다. 그녀가 먼저 말했다. 투르양, 그날은 그랬다. 오늘 이후로 나는 방원과 함께 집에 가지 않았고 나는 침묵했다. 그녀가 옳았습니다. 저는 아침에 그의 어머니를 만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녀는 분명히 매우 두려워했고 이 시간에 그의 집에 오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점쟁이를 보러 갔고 오늘은 노인을 만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스와이롱. 당신도 유머러스합니다. 알았어. 내가 여자를 잡으라고 했잖아. 당신이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지붕에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쉬 가문과 부 가문의 규칙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방언 감사합니다. 쉬룽은 어렵습니다. 저에게 감사하지 마세요. 인터넷에 있는 것들은 모두 제가 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와서 당신을 위해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당신의 사진 한 장도 없습니다. 그는 방언을 보고 감사 인사를 바꾸어 슈위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해한 것 같습니다. 두 가문의 힘으로 두 둥의 표적이 나였다면 평생 상황을 바꿀 기회는 없었을 것이다. 그게 다였다. 나는 여전히 사무실에 호의를 얻어 냄비를 던지고 그와 나 사이에 중매 세션을 가졌다. 인터넷을 건너려고 수도에 유학 온 날. 나는 퐁온과 함께 식사하고 손을 잡고 있는 많은 사진을 발견했다. 이렇게 큰일이 생기면 퐁온이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을까? 누군가가 고의로 그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투 둥근 미소를 지었다. 나는 옳고 그름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항상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군가를 따라갔다가 실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대신 정복하는 것과 같다. 드디어 양,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무례했던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그 말을 한 후 그녀는 돌아서서 떠났다. 그녀에 대한 나의 용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경찰이 차에 오르자 그는 조수석에 기대앉아 피곤한 듯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에게 여자랑 같이 있었냐고 물었다. 엄마는 아니라고 했다. 그냥 심술궂게 굴었을 뿐이고 어쩌면 계약할 가치도 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는 집으로 오는 길에 경찰이 내게 부끄러운 이야기를 많이 해줬다고 했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 그는 항공을 좋아했지만 어머니가 알게 된 후 비행 사진을 사서 버렸다고 했다. 그는 어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자랐고 그의 모든 시간, 심지어 미래까지도 어머니가 정해주었다. 그는 11살 때 나를 만나기 전까지는 항상 나를 받아들였다. 그는 왜 나는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친구도 많은데 자신은 하나도 없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나를 알게 된 후 경찰은 그의 어머니의 불합리한 계획에 반발하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눈에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착한 아들이 갑자기 어머니에게 반항하는 것 같았다. 내가 그녀의 아들을 홀리고 응석바디로 만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그녀는 여전히 그를 통제하려 했고 아들을 위해 결혼까지 주선했습니다. 어머니로서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녀만큼 훌륭하지는 않지만요. 이제 이 문제를 더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위, 경험, 능력, 집안 배경 등 모든 면에서 자립심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판괴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며 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제가 최고라고 저는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시체처럼 보이는 진정한 연인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전을 공부하라는 가족 발표에 따르면 조사 결과 판괸의 학업 부정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음 주 월요일에 학교에 복귀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판괸은 교장 선생님의 복귀 관련 이메일에 즉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에서 얼마나 순탄하게 지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허락을 구했고 그에게 조건이 있었습니다. 맞나요? 판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가족 회사로 돌아가길 바랐다. 나는 그의 허락을 구하는데 더 관심이 있었고 곧바로 그에게 다시 일하고 싶은지 물었다. 사실 그가 동의하든 안 하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가 동의하지 않아서 나와 헤어진 걸까? 판괸이 되물었다. 너는 어때? 나는 약간 버릇이 나빠 보였고 그의 말 속에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것 같았다. 그래, 나도 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지. 나는 재빨리 아니라고 대답했다. 판괸, 너는 그의 허락을 구하고도 회사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잖아. 게다가 엄마 월급도 받고 싶잖아.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의 여자친구로서 나는 당연히 그의 결정을 지지할 것이다. 좋지는 않지만 퐁호는 아직 대학원생들을 지도하고 있어서 졸업까지 책임져야 하니까 그룹 부사장으로 복귀하는 계획을 바꿔야 했다. 나도 다시 바빠지기 시작했다. 마음은 안정되었고 커리어는 바꿀 수 없었다. 가끔은 그가 나를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그에게 전화해서 왜 그렇게 쉽게 만족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날 그를 바꾸려고 계획했을 때 나는 이것이 그에게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단 한 번이었습니다. 계산하자면 2번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첫 번째는 그다지 행복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펑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킨도 대학교에서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불행하게 떠난 후 당신은 1년 동안 나를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당신이 포기한 줄 알았습니다. 마침내 나는 퐁곤의 옆방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보지 못했던 다소 어리석은 후보였습니다. 내 여성 팬은 이 기간 동안 그가 극단적인 일을 할 것이라고 여러 번 보고했습니다. 어쨌든 그의 게시물은 실제로 약간 이상합니다. 하나는 편지를 매우 좋아하고 그녀를 그의 품에 안고 싶어하고 그녀에게 키스하고 싶어합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봤던 요정 영화 같아요. 제가 여주인공을 연기하는데 모든 하인들이 하나였죠. 그녀는 방문을 닫으려고 손을 내밀고 있어요. 저도 그녀의 손 안에 있는 방문이 되고 싶어요. 이 장면이 정말 기억에 남는데 제가 예전에 출연했던 비극적인 영화의 한 장면인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기도 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이 모든 세월 동안 저를 잊지 않았어요. 항상 바람처럼 제멋대로 저를 따라다녔죠. 최신 게시물. 저는 증명하기 위해 태어났고 물리학 20점. 그녀는 정말 하인이에요. 저는 확신해요. 이 게시물은 제 팬에게 공격받았어요. 편집지는 그가 망상증에 걸렸다는 헛소리로 가득 차 있어요. B씨가 여기까지 오게 했고 이제 제가 나서서 해명해야 할 때입니다.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그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저는 그의 게시물을 공유하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지지자 여러분, 팬 여러분의 가장 적극적인 댓글입니다. 그가 반년 동안 글을 올리지 않은 것도 당연합니다. 아내를 훔치는데 지친 모양입니다. 기자가 풀려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 아내는 없습니다. 그에게 무례하게 굴어서 미안하지만 이 나쁜 짓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자의 어머니를 공식적으로 만난 날, 긴장된 만남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에게 관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전처럼 놀림과 괴롭힘을 하지 않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기자가 천천히 생각한 덕분일 것입니다. 반년 전에 촬영했던 드라마 탕신 반 트엉이 정식 방영되었습니다. 기자와 저는 다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술병 앞에서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느낌은 어떤가요? 팬의 흐름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이 글을 잠갔습니다. 저와 팬이 사랑에 빠진 이야기는 연예계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어떤 팬이 제게 허리가 아프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직장을 잃었는데 어떤 고통이 먼저 오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마지막으로 글을 본 것도 그전 두 남자 때문이었습니다. 최근에 그 팬이 너무 이상했어요. 계속 저한테 자기랑 비슷한지 물었어요. 솔직히 대답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촬영하느라 너무 피곤해서 기억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매일 물었어요. 결국 그 팬의 말을 따라 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어서 갈 수 있었어라고 말했어요. 저는 거기에 없었고 그 팬은 제 호텔 문 바로 앞에 있었어요. 나도 보고 싶어라고 말했어요. 글을 보니 그가 진심으로 저를 보고 싶어하고 진심으로 저를 벌주고 싶어 하는 걸 알았어요.